지수가 재미없을 때는 종목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죠. 내일장 관심주 린치홀딩스 이영환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코스닥 실적 시즌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액토즈 소프트에 대한 리뷰를 들어볼 텐데 오늘 실적 발표일인데 아직 실적이 발표가 안 됐지요?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고요. 네. 뭐 유상증자 그리고 이 중국 기업 대주주 불안감으로 시장에서 제때 주목을 좀 받지 못했던 기업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네. 이 때마침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소개시켜드린 이후에 유상증자가 갑자기 발표가 그랬죠. 됐었고요.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자주 리뷰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늦어도 15일까지는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실적만 놓고 보면 게임 업체 중 단연 탑픽입니다. 1분기 예상 가이던스가 영업이익 최소 80억 그리고 최대 85억까지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실적 발표는 작년 발표 시간을 볼 때 오늘 오후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비슷한 시총 규모의 컴투스가 1분기 영업이익 51억을 발표를 했고요. 시총 6천억의 게임빌이 오늘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영업이익이 48억의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총 1조에 육박하는 이 위메이드가 1분기 영업이익을 45억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액토즈 소프트 시총 이제 5천억이 좀 넘습니다. 시총 5,300억 수준의 액토즈 소프트의 1분기가 영업이익 최소 80억은 상대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실적인지를 체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유상증자로 인해서 시총이 약 20%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도 지금의 주가는 시총이 약 6,500억 의 수준이고 연간 예상 영업이익이 400억 기준으로 게임 업체 평균 PER 25배를 주더라도 시총이 1조는 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모바일 게임 업체랑 같은 평가를 받는 것도 이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못 줘도 PER 20배를 줘도 시총 8천억은 예상이 되고요. 시장에서 갑작스런 유상증자 발표와 이 중국 기업이 대주주인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말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실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증명되어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루머들도 많고 이슈가 많았지만 기본으로 돌아가서 실적에 집중을 해본다면 액토즈 소프트의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요소들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4월 중순에 이제 중국 업체인 샨다가 유중에 참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하한가까지 갔다가 지금은 약간 고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상증자와 관련된 루머들 그리고 진실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뭐 우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갑작스런 유상증자는 그 회사를 지속적으로 저도 지켜봐왔거든요. 네. 좀 당혹스러운 소식이었고요. 문의도 많이 받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지난 시간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유상증자와 함께 돌았던 첫 번째 루머가 이 중국 기업이 국부 유출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오해와 함께 대주주 샨다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루머였거든요. 이 부분은 샨다가 지난 4월 23일 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공시를 했습니다. 액토즈 소프트 유상증자에 100% 참여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의 루머는 마무리됐고요. 유상증자에 대한 대주주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이 액토즈 소프트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하반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유증을 통해서 샨다는 지분을 싸게 확보하고 액토즈 소프트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장에 논란이 됐던 이 국부 유출의 논란이 제대로 되려면 샨다가 유증에 참여를 안 해야 맞는 것이고요.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지분을 더 확보하려 했다면 유상증자의 방법이 아니라 이 더 싸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BW나 이 CB의 형태로 발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상증자에 대한 오해는 해결이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국 업체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는 판단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주주 샨다, 믿을 만한 업체인가요? 네, 믿을 만한 기업입니다. 네. 우선 샨다는 중국 3대 게임 퍼블리셔 기업이고요. 이 액토즈 소프트의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을 이 퍼블리싱하면서 인연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제가 중국에 살면서 샨다를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액토즈 소프트에게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을 봐서는 믿을만 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액토즈 소프트의 실적 기반인 이 밀려나서를 일본 업체와 계약을 한 주체는 샨다가 직접을 했었거든요. 네. 샨다가 계약하고 자회사인 액토즈의 퍼블리싱을 맡긴 것이거든요. 직접 해도 이익이 나는데 액토즈 소프트에게 이익을 준 꼴이 되는데 본인들이 직접 해도 되는 것을 자회사에게 수익성을 확보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액토즈 소프트를 키워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기존 샨다
푸란다의 자회사였던 아이덴티티 게임즈의 지분을 액투주에 넘긴 것도 또 다른 성장 동력을 확보해주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은 중국 기업이 대주주라는 것이 시장의 불안 요소로 해석이 되고 있죠, 사실. 이 부분은 오히려 플러스 요인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우선 국내 게임 업체, 특히 최근 발표한 게임빌이나 컴투스의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잘 나왔습니다. 이는 직접 퍼블리싱하는 국내 게임보다 자회사나 다른 퍼블리싱 업체를 통해서 해외 수출하는 게임들이 잘 되고 있다는 이 해석이거든요. 즉, 이 모바일 게임 업체도 이제 해외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고요. 각각계는 일본부터 중국, 대만, 유럽까지 이 국내 모바일 게임의 경쟁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국 시장인데요. 네. 이 중국은 아직까지 게임이 완벽하게 개방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100%이 중국 기업을 통해서 진출을 해야 하고요. 수익 배분이 너무 짭니다. 그거야 이제 중국 기업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중국 기업이 아니면 배급이 안 되니 배급 업체에서도 돈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서 역으로 중국 기업이 대주주인 액터주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미 중국 기업이 대주주이자 퍼블리싱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모바일 게임 업체처럼 고심할 필요도 없고요. 이익도 충분히 보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주주가 중국 기업이란 디스카운트 요인은 결국 실적으로 증명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상증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하게 진단해 봤습니다. 일단 액토소프트의 더 이상 네. 유상증자가 네거티브한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다라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판단을 내릴 네. 수 있겠네요. 남은 모멘텀 저희가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 1분기 실적이 오늘 발표를 네. 예정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유상증자 권리가 생기신 분들은 유상증자를 받으시면 더 수익이 나겠죠. 이틀 뒤인 5월 15일에는 비싸게 샀다고 오해를 받았던 자회사, 이 아이덴티티 게임즈의 신작 던전 스트라이크가 오픈을 드디어 합니다.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네. 게임이 굉장히 재밌고요. 재밌어요? 네, 예. 추가적으로 PC방 실적을 체크해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빠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까지는 중국의 밀려나서 런칭도 계획되어 있고요. 벌써 중국 밀려나서 홍보 사이트가 열려있기 때문에 중국 런칭은 시간 문제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1분기 실적은 80억 이상으로 될 것으로 말씀드렸고 연간으로 잡아도 보수적으로 영업이익 400억 이상은 기대합니다. 실적에 대한 논리는 2분기부터는 국내 밀려나서 실적뿐만 아니라 홍콩, 대만 밀려나서 매출이 반영이 되고요. 3분기에는 이 홍콩, 대만, 중국까지 매출과 이 던전 스트라이크 매출이 반영되면서 갈수록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매매 전략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주가도 유상증자 발표 이전 급락 전 가격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흐름이 좋습니다. 보유자들은 홀딩 목표가 7만 원을 유지하고요. 손절가는 5만 원 유지하겠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매수가 5만 5천 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액토소프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짧게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바이오톡스텍. 리뷰 종목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네. 오늘 약간 주춤하는데요.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1월 달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이 화장품 기업이나 제약회사들의 신물질을 개발하거나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 이 필요한 효능과 안정성을 대응해주는 기업입니다. 네. 이 통상 임상시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사람을 통해서 신약과 같은 이 물질의 효능과 이 부작용에 입증하는 시험인데 이 바이오톡스텍은 임상시험 이전에 이 동물을 통해서 비임상시험을 대응해주는 이 전문 수탁기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제약 및 화장품 기업들이 이 신약과 신작품을 개발할 때 기업들이 직접 비임상과 임상시험을 진행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비임상시험 진행 시 동물 임상에 필요한 시설이나 인력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 자체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고요. 비임상 시험을 바이오톡스텍과 같은 외부 기관인 CRO 업체에게 위탁하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기업을 1월에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을 때는 그 당시 이 기업을 소개시켜드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화평법이었습니다. 네. 우선은 화평법을 재차 이해해보고 추가 이슈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매매 포인트와 함께 전략을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개해 주신 무렵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다시 들어가실 분들을 위해서 좀 전략을 세워주시죠. 네, 일단 화평법이 통과가 됐었죠. 네. 지난 4월 30일 통과됐지만은 일단 바이오톡스텍에 대한 의견은 매도입니다. 네. 네, 그 당시 제시한 목표가를 돌파했지만 당장 실적이 좋아지는 시나리오가 아니기 때문에 화평법에 대한 모멘텀이 소멸된 지금은 수익 실현이 맞는 것 수익 실현을 같습니다. 해야 된다 말씀이시죠? 네. 예,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매수가는 제시하지 않는 걸로 현재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 실현하는 것이 옳은 매매
기관의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액터소프트 그리고 바이오톡스텍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린츠홀딩스 오늘 이영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